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 좋은 정치연구소 정호진입니다. 와, 여러분들 방금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중교사 혐의와 관련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에 있었습니다. 많은 언론도 그렇고 특히 법률 전문가들도 이게 무죄가 나올 확률은 대단히 낮다라는 것이 압도적인 지배적인 사전 분석과 판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법부는 이재명 대표의 위중교사 혐의와 관련돼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를 선고했고요. 오늘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제 앞으로 벌어질 상황까지 대단히 많이 뜨거울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오늘 일단은 첫 번째 이재명 대표의 위중교사 관련된 부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무죄가 선고됐고요. 오늘 무죄 선고 직후에 이재명 대표가 했던 워딩을 좀 말씀드리면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게 감사드린다. 그 과정 참으로 어렵고 질긴 상황이었지만 제가 겪은 어려움이야 큰 바다의 좁쌀 하나일 뿐이다. 국민 여러분, 어려움, 고통에 비하면 제 고통은 참으로 미미하다라고 얘기했고요. 앞으로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서 마지막 멘트 같은 경우는 정치권을 향한 부분일 텐데요. 정치가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면 좋겠다. 이제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 특히 정부 여당에게 말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정치권이 오늘의 위중교사 1심 판결로 또다시 요동을 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1심 사법부의 판결 내용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대단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22년 전 사실 사건이 몇 차례의 재판을 거쳐서 또다시 기소되면서 재판이 있었던 건데요. 2002년 이재명 대표 검사 사칭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바가 있고요. 2018년 경기도지사 토론회에서 이 사건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누명을 썼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를 했는데 이게 대법에서 무죄로 판결됩니다. 대법 판결이 있는 이 재판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위중교사를 했다라고 해서 다시 검찰이 이것을 2023년에 기소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번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라는 요청과 관련돼서 이게 위중교사다라고 검찰이 주장을 했고 특히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달라 그러면서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겠다라는 부분 관련돼서 이것이 또 하나의 위중교사의 물증이다. 이렇게 검찰은 주장을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위중교사라는 게 대한민국 법에 있어서 대단히 엄중히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 있었던 위중교사 사건과 관련돼서 무죄를 받은 경우가 대단히 적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일련의 재판의 경향이 있다 보니까 법률 전문가들을 비롯해서는 유죄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했지만 오늘 그러한 모든 예상을 깼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주진우 의원 비롯해서 검사 출신이죠. 한동훈 대표까지 법정 구속 등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러한 모든 예상을 깨고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오늘 그래서 재판부가 나왔던 판결문의 요지를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요. 증인 김진성 씨가 과거에 이재명 재판에서 기억과 다른 증언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재명 통상적인 증언 요청이고 위증 요구 통화로 해석하기 어렵다. 그 통화 내용이. 그리고 통화하면서 일방적 주장을 반복 요청했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위증으로는 볼 수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많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방어권 행사 수준이다. 특히 변론 유지서 제공한 것은 방어권에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거짓 진술 요구 위중교사 의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각 증언이 위증 전제로 하는 이재명 위중교사 성립이 안 한다.
안 한다라고 보면서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통화 내용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실대로 얘기해달라 그랬더니 김진성 씨는 너무 오래된 얘기해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랬더니 그럼 반론 요지서를 보내주겠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맥락으로 나왔는데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반론 요구서를 보내주겠다라는 것 자체가 위증교사로 볼 수 없다라고 오늘 일단은 사법부가 판결을 내린 것 같습니다. 자, 뭐 이 앞으로 이 재판은 뭐 사실 끝난 거는 아닙니다. 오늘 1심입니다. 오늘 1심이고요. 뭐 1심 무죄 선고가 나오자마자 검찰에서는 즉각적으로 항소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혀서 아마 뭐 검찰들이 이런 건 또 즉각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즉각적으로 항소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심, 3심 대법원까지 남아 있습니다. 참 뭐 대한민국 이 정치도 하루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데 지금 뭐 사법부의 판단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 그동안에 이게 대단히 오랫동안 진행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부도 이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면밀하게 보고 판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지난 15일에 있었던 선거법 특히나 이 유죄 판결과 관련돼서 이 사법 리스크로 해서 대단히 심각한 정치적 궁지로 몰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된 1심에 대해서 뭐 압도적 여론, 압도적 분석 같은 경우는 유죄로 보았지만 오늘 모든 예상을 뒤엎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뭐 이렇게 된다면 사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관련돼서 사실상 고사를 지나다시피 했던 국민의힘 특히 뭐 법정 구속까지 운운했었는데요. 오늘 판결로 인해서 국민의힘 자체는 그동안 고사 지냈던 부분에 있어서 일부분은 물거품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앞으로 선거법 위반 그다음에 위증교사 관련돼서 2심과 대법원 판결을 나왔지만 이 진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 정치권과 그의 비슷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사법부를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의 재판 결과를 쉽게 예단하거나 속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제가 보기에는 굵직한 서사가 하나 또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앞서도 2018년 관련돼서 그 지방선거 당시에 관련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대법까지 가서 대법에서는 사실 무죄 판결이 나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그때 당시에도 사실 지금과는 뭐 다른 맥락이겠지만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됐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은 했지만 이 모든 예측을 다 깨버리고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정치 일정을 비롯해서 특히 지금 야당이 준비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을 비롯한 여러 부분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공세를 취할 수 있는 포지션을 오늘 좀 점하게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애초에는 사실 유죄가 나온다. 그러면서 특히 뭐 벌금형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일단 뭐 벌금형이 나오면 장외투쟁의 동력이 상실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예측도 있었고요. 금고 이상의 유죄가 나온다. 그렇게 된다면 대단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돼버린다. 특히 정치 탄압이다라는 주장에 이 공감대가 흐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지만 오늘 뭐 이런 부분들을 모두가 다 예상을 뒤엎었네요. 물론 이제 뭐 한동훈 대표라든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 법정 구성 얘기했지만 사실 법정 구속은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것은 대부분 다 지배적인 얘기였습니다. 지배적인 얘기였는데 뭐 최소한 뭐 벌금형 유죄 뭐 아니면 금고형 이상까지 뭐 사실 금고형 이상을 대부분 다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뭐 아예 지금 무죄가 됐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앞으로 2차례의 재판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게 또 선거법과 다르잖아요. 선거법은 336 해가지고 좀 더 빨리 진행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은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뭐 좀 반격의 기회와 반격의 여지가 생겼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지금 제가 지금 방송 직전까지 확인 못했습니다. 어떤 입장과 논평을 냈는지 확인을 못했는데 글쎄요. 뭐라 그럴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가 김건희 특검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마도 내일로 예상합니다.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아마
내일 국회에 알리게 되면 이번 주 28일 다시 한번 김건희 특검과 관련된 부분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오늘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유죄가 나왔으면 이거 가지고 사실은 일주일 동안 먹고 살 양식이 있었을 거예요. 이재명 대표 이제 끝났다. 사법 리스크가 극대화된다. 뭐 범죄다. 막 이럴 텐데 그 양식이 일단은 떨어졌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매번 다루기 때문에 오늘 주제선 다루지는 않지만 국민의힘 당계 논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들이 도리어 더 국민들에게 주목을 받지 않겠냐 싶습니다. 뭐 이미 국민의힘에서 자체 조사를 했는데 크게 하지 없다, 크게 문제 없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혀서 친한과 친윤의 갈등이 다시 불을 붓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기름을 끼얹는 형국까지 갔는데요. 뭐 현재적으로는 당무감사에 대한 입장을 국민의힘에서는 받고 지도부가 받고 있지 않죠. 그래서 뭐 주말 상간의 뉴스를 보면 런동훈에서 가름하겠다 그래서 한가름이 또 유행인데요. 여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주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받게 되면 이거를 가지고 집중 공세하면서 지금 국민의힘 자체적인 논란, 특히 또 윤석열 정부의 공천계획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희석시키려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김이 샜다, 맥이 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무죄 판결과 관련된 부분,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과 관련된 부분은 뭐 각 당의 입장과 등등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종합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든 예상을 깨고 무죄가 선고됐고 이재명 대표에게는 반격의 기회가 생겼다. 그리고 이재명 개인에게 있어서는 또 이 서사를 굵직하게 쓰는 오늘 좀 날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네, 일단은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과 관련돼서는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두 번째 아이템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